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오늘 이 영상 찍으면서 손이 떨렸어요. 왜냐고요? 지난주에 우리 아버지가 주민센터 다녀오셨는데 완전 기가 막힌 일을 겪으셨거든요. 2026년 7월 1일. 이 날짜 꼭 기억하십시오. 대한민국 기초연금의 판도가 완전히 뒤집히는 날입니다. 지난주 우리 아버지는 주민센터에서 한숨만 푹푹 쉬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옆집 최 영감님은 벌써 새로운 연금을 받기 시작하셨는데 우리 아버지는 여전히 깎인 돈만 받고 계셨던 겁니다. 똑같이 평생 일만 하시고 똑같이 세금 꼬박꼬박 내셨는데 말이죠. 저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내가 부모님께 이런 정보 하나 제대로 챙겨드리지 못해서 우리 집만 바보가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에요. 그래서 지난 3주 동안 보건복지부 자료 뒤지고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들 만나고 실제 신청하신 어르신들 직접 취재했습니다. 제가 알아낸 거요. 오늘 다 털어놓을 겁니다. 지금 이 변화를 모르는 순간 여러분 부모님, 아니 여러분 본인의 노후 자산은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강제 기부당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전국 120만 부부 가구 중 절반이 넘는 60만 가구 이상의 어르신들이 이 소식을 모른 채 나라에서 멋대로 깎아버린 푼돈만 받으며 한숨을 쉬고 계십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무슨 죄를 지어서가 아닙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했고 세금 한 번 안 밀리고 냈고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허리 휘도록 고생하셨는데요. 단지 몰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매달 14만 원씩 1년이면 168만 원, 10년이면 1680만 원, 20년을 계산하면 무려 3360만 원이 공중분해됩니다. 3360만 원이요.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아세요? 지방 소도시에서는 전세 하나 구할 수 있는 돈입니다. 자녀에게 결혼 자금으로 보탤 수 있는 돈입니다. 아프실 때 병원비 걱정 없이 쓸 수 있는 든든한 돈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앉아서 국가가 알아서 챙겨주겠지 하고 계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 돈이 그냥 증발합니다. 여러분 손 한 번 안 거치고 사라집니다. 제가 지난주에 만난 경기도 안양시의 김씨 어르신, 이분 말씀이 정말 가슴 아팠어요. 젊은 사람 나는 말이야. 평생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막노동하고 살았어. 손가락 하나 성한 데가 없어. 그런데 이제 겨우 늙어서 나라가 준다는 돈 받으려니까 이것도 신청해야 되고 저것도 알아야 되고 세상이 너무 빨라서 따라가질 못하겠어. 저는 그 말씀 들으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보시면 부모님께 이 영상 하나만 보여드리면 적어도 우리 가족만큼은 억울하게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말이죠. 지금 당장 가까운 주민센터 민원실로 한번 가보십시오. 저는 지난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제가 사는 동네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평소에는 한산하던 그곳이 완전히 북새통이었어요. 입구부터 이미 고성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70대로 보이는 한 할머니께서 담당 공무원한테 따지고 계시더라고요. 아니, 뉴스에서 부부라고 안 깎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통장엔 여전히 똑같은 돈만 들어와요? 공무원분은 지친 얼굴로 같은 말을 반복하고 계셨습니다. 어르신, 제도가 바뀐 건 맞는데요. 신청을 하셔야 적용이 돼요. 자동으로 안 돼요. 뭐, 신청을 해? 나라에서 알아서 해주는 거 아니야?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세요. 법이 바뀌면 국가가 알아서 전산 처리해서 돈을 더 넣어줄 거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날 현장에서 본 광경은 정말 참담했습니다. 어제까지 같이 경로당에서 장기 두던 옆집 김영감님은 정보를 빨리 들으셔서 신청하셨대요. 그분은 이제 부부라고 깎이지 않은 꽉 찬 금액을 받으신다며 입이 귀에 걸려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옆에서 화투치던 박 영감님은요. 여전히 20% 깎인 돈만 받고 계셨던 겁니다. 똑같은 나이, 똑같은 동네, 비슷한 형편인데 말이죠. 박 영감님 표정을 보니까 제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나만 바보가 됐구만. 하시면서 고개를 떨구시는 모습이요. 담당 공무원 멱살을 잡아봐도 돌아오는 대답은 차갑습니다. 어르신,
이건 신청주의예요. 신청하셔야 주는 거지 전산이 알아서 안 해줍니다. 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법, 전산, 신청주의. 이런 단어들이 우리 어르신들한테 얼마나 먼 세상 이야기처럼 들리겠습니까? 저는 그날 주민센터에서 2시간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목격한 것만 해도요. 분통 터뜨리시는 분 5분, 울음 터뜨리시는 분 2분, 나라가 국민을 이렇게 대접하나 하시며 돌아서시는 분 1분. 특히 기억에 남는 게 80대 할아버지 한 분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 꾸러미를 꺼내시면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젊은이, 나는 말이야. 6.25 전쟁도 겪었고, 보릿고개도 넘었고, 새마을 운동 때 동네 길도 다 닦았어. 그런데 이제 늙어서 나라가 준다는 몇 푼 받으려니까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워. 내가 뭘 잘못한 거야?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똑같이 65세 넘었고 똑같이 고생하며 살아오셨는데요. 단지 정보를 먼저 알았냐 몰랐냐 차이로 누구는 소고기 사 먹고 누구는 라면 값 걱정하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리고 우리 자신이 나만 바보가 됐다는 생각에 밤잠 못 이루는 일이 없도록 말이죠. 자,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 3주 동안 취재하면서 발견한 가장 무서운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바로 여러분의 근거 없는 믿음입니다. 제가 만난 어르신들 중에 이런 분들이 정말 많으셨어요. 첫 번째 착각. 부부니까 당연히 20% 깎이는 거 아니야? 틀렸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인천에 사시는 이씨 할머니를 만났는데요. 이분은 10년 동안 당연히 부부라서 깎인다고 생각하셨대요. 우리 친구들도 다 그렇게 봤는데 뭐 하셨던 거죠? 그런데 제가 새로운 제도 설명해 드렸더니요. 뭐, 그럼 나 10년 동안 손해본 거야? 하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시더라고요. 물론 과거 돈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아시면 앞으로 손해 안 보실 수 있잖아요. 두 번째 착각. 정부가 바뀌면 알아서 통장에 넣어주겠지? 이게 제가 만난 분들 중에 가장 많이 하신 착각입니다. 법이 바뀌었으면 나라에서 알아서 해주는 거 아니야?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서울 노원구청 복지과 김주무관님을 직접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법이 바뀌면 전산으로 자동 적용 안 되나요? 그분 대답이 뭐였는지 아세요? 네, 전산상으로는 시스템이 파악은 합니다. 누가 대상자인지 데이터는 나와요.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우리가 먼저 연락드릴 수가 없어요. 본인이 신청해야만 처리가 됩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국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대상자라는 걸요.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먼저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말 어이가 없는 시스템이에요. 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세 번째 착각. 나중에 천천히 신청해도 소급해서 주겠지? 절대 아닙니다. 이게 가장 치명적인 착각입니다. 제가 부천에 사시는 박씨 할아버지 사례를 직접 취재했습니다. 이분은 작년 10월에 제도 바뀐다는 소식을 들으셨대요. 그래, 7월부터 바뀐다고? 그럼 그때까지 뭐 하셨던 거죠? 그런데 일이 바빠서 8월 말에 신청하러 가셨습니다. 딱 2달 늦었을 뿐인데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어르신 신청하신 8월부터만 적용됩니다. 7월분은 못 드려요. 이분이 그 자리에서 얼마나 억울해 하셨겠어요. 2달 차이로 28만 원이 그냥 날아간 겁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28만 원이면 뭘 하실 수 있으세요? 젊은이, 우리 손주 2명한테 용돈 줄 수 있는 돈이야. 내가 너무 한심해서.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하루만 늦어도 한 달만 늦어도 그 기간 돈은 영영 못 받습니다. 네 번째 착각. 우리는 재산이 별로 없으니까 당연히 받겠지? 이것도 위험한 착각입니다. 2026년 현재 보건복지부의 전산망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치밀하고 냉정합니다.
자녀에게 몰래 보낸 용돈? 다 추적됩니다. 10년 전 시골에 사둔 낡은 땅, 공시지가로 다 계산됩니다. 심지어 손주 주려고 만든 통장까지? 여러분 명의면 다 재산으로 잡힙니다. 제가 대전에 사시는 최 씨 할머니를 만났는데요. 이분은 30년 전에 시골에 밭을 하나 사두셨대요. 그 사이 완전히 잊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기초연금 신청했다가 탈락하셨어요. 어르신, 충남 오시에 토지가 있으시네요? 그거 30년 전에 산 건데. 그 땅 공시지가가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소득 인정액이 기준을 넘어버린 거예요.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오직 정확한 정보와 철저한 준비만이 여러분의 돈을 지켜줍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숫자들은 반드시 메모하십시오. 이 숫자들이 여러분의 노후를 결정합니다. 가장 먼저 머릿속에 박아두셔야 할 숫자는 바로 395만 원입니다. 부부 합산 소득 인정액이 395만 원 이하입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매달 68만 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잠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소득 인정액이 뭐예요? 이게 일반 소득과 다릅니다. 월급이나 임대료 같은 실제 소득만 따지는 게 아니에요. 소득 인정액은 실제 소득에다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집이 있으면 그 집 가치의 일부를 소득으로 칩니다. 땅이 있으면 그 땅 가치의 일부를 소득으로 칩니다. 예금이 있으면 그 예금의 일부를 소득으로 칩니다. 제가 실제 계산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북구에 거주하는 부부를 예로 들어볼게요. 실제 월 소득은 100만 원 국민연금으로 받고 계십니다. 거주주택 시가는 3억 원, 예금은 5천만 원, 승용차는 2천만 원짜리 8년 된 중고차입니다. 이 경우 소득 인정액이 어떻게 나올까요? 먼저 실제 소득 100만 원이 있고요. 주택은 3억 원에서 1억 3,500만 원을 공제하면 1억 6,500만 원이 남습니다. 이걸 월소득으로 환산하면 약 55만 원이 나옵니다. 금융재산은 5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을 공제하면 3천만 원, 이것도 월소득 환산하면 약 50만 원입니다. 자동차는 2천만 원인데 4천만 원 미만이라 소득 환산이 안 됩니다. 총 소득 인정액은 100 더하기 55 더하기 50, 205만 원입니다. 이 부부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부부가 차를 바꿔서 5천만 원짜리 차를 샀다면 자동차 가액 4천만 원을 초과하는 순간 차량 가액 전체가 100%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차량 소득 환산이 5천만 원 전체, 이걸 월로 나누면 416만 원이 되는 겁니다. 순식간에 소득 인정액이 621만 원이 되어버려서 탈락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숫자인지 이제 아시겠죠? 나라에서 계산한 점수가 395만 원을 단 1원이라도 넘으면요. 여러분은 기초연금을 단 한 푼도 구경할 수 없습니다. 고작 몇천 원 차이인데 설마 안 주겠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성남시에 사시는 김씨 어르신 사례를 직접 봤습니다. 이분은 소득 인정액이 395만 2천 원이었습니다. 겨우 2천 원 차이였어요. 제발 좀 봐주세요. 2천 원이에요, 2천 원. 하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탈락 고지서였습니다. 규정은 그렇게 칼같습니다. 특히 거주지별로 공제액이 다르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서울이나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공제, 중소도시는 8,500만 원 공제, 농어촌은 7,250만 원 공제입니다. 여기서 함정이 뭔지 아세요? 본인이 사는 곳이 중소도시인 줄 알았는데 행정구역상 농어촌으로 분류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1,250만 원 차이입니다. 이 차이로 합격과 탈락이 갈립니다. 제가 경기도 화성시에 사시는 분을 취재했는데요. 저는 화성시인데 중소도시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이 사시는 동네가 읍단이었습니다. 읍은 농어촌으로 분류돼요. 이분은 자기 집 공시 가격이 2억 원인 줄 알고 안심하셨대요. 8,500만 원 빼면 1억 500만 원이니까 여유 있네 하셨던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농어촌 기준 7,250만 원만 공제되니까요. 재산환산 소득이 훨씬 높아져서 탈락하신 겁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께 꼭 당부드리는 핵심 숫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첫째, 395만 원. 부부 합산 소득 인정액 기준선입니다. 둘째, 68만 원. 받을 수 있는 월 최대 금액 부부 합산입니다. 셋째, 4천만 원. 자동차 가액 기준선인데 이거 넘으면 100% 소득 환산됩니다. 넷째, 거주지별 공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숫자들 하나라도 틀리면 여러분의 계산이 완전히 엇나갑니다. 이제 제가 직접 만나고 취재한 실제 사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모두 실화입니다. 첫 번째 사례, 경기도 성남시 68세 박 씨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평생 식당을 운영하셨던 분입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장 보고 밤 10시에 문 닫고요. 40년을 그렇게 사셨대요. 작년에 허리 디스크가 와서 더 이상 식당을 못하게 되셨고요. 이제 국민연금이랑 기초연금으로 살아가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부부 감액 폐지 소식을 들으셨어요. 오, 그럼 이제 조금 더 받겠네 하셨던 거죠. 그런데 몸이 아프다 보니까 신청하러 가는 게 자꾸 미뤄졌대요. 다음 주에 가지 뭐, 다음 주에 병원 가는 김에 가지 뭐. 그렇게 3개월이 흘렀습니다. 10월 말에 드디어 주민센터에 가셨어요. 그런데 돌아온 답변이 뭐였을까요? 어르신, 7월부터 제도가 시행됐는데 10월에 신청하셨으니까요. 7, 8, 9월분은 못 드립니다. 10월분부터 적용됩니다. 박 씨는 그 자리에서 뒷목을 잡고 주저앉으셨답니다. 제가 이분을 만났을 때요. 눈앞에서 42만 원이 증발했다며 계속 자책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때 아팠어도 기어서라도 갔어야 했는데 42만 원이면 손주들 옷 사줄 수 있는 돈인데 여러분, 이게 3개월 늦은 대가입니다. 두 번째 사례, 전남 여수 72세 이 씨 이야기입니다. 이 씨는 평생 어업에 종사하셨던 분입니다. 70이 넘어서까지 바다에 나가셨대요. 그러다가 작년에 아들이 이제 그만하세요 하면서요. 중고 외제차 한 대를 사드렸습니다. 5천만 원짜리였어요. 아버지 고생하셨으니까 좋은 차 타세요. 아들 효심이잖아요. 좋은 거죠. 그런데 그 차를 산 다음 달부터요. 기초연금이 통째로 끊겼습니다. 이 씨는 깜짝 놀라서 주민센터에 달려가셨어요. 이게 무슨 일이요? 나 차 샀다고 연금 끊어요? 담당 공무원의 설명은 이랬습니다. 어르신, 차량 가액이 4천만 원을 넘으시면요. 그 차량 전체 가액이 100% 소득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소득 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셨어요. 중고차인데 왜 그래요? 새 차도 아니고. 중고든 새 차든 상관없어요. 차량 가액 기준이 4천만 원입니다. 이 씨는 울며 불며 매달렸지만요. 규정은 규정이었습니다. 결국 그 차를 다시 팔고 2천만 원짜리 차로 바꾸셨대요. 그리고 나서야 다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6개월 동안 받지 못한 연금은 돌려받을 수 없었습니다. 약 200만 원의 손실이었죠. 세 번째 사례, 부산 해운대 70세 정 씨 이야기입니다. 정 씨는 평생 회사 다니시다 퇴직하신 분입니다. 자식 셋 다 대학 보내시고 다들 결혼시키시고요. 이제 부부 둘이서 소박하게 살고 계셨어요. 그런데 큰아들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더래요. 정 씨는 고민 끝에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주셨습니다. 7천만 원이었어요. 걱정 마세요, 아버지. 제가 꼭 갚을게요. 아들 사업은 잘 됐고요. 아들이 매달 200만 원씩 정 씨 통장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였습니다. 기초연금 신청했다가 탈락하셨어요. 어르신 매달 200만 원씩 입금되는 게 있으시네요? 그거 우리 아들이 대출 갚는 돈이에요. 하지만 복지 시스템에서는 그게 사적 이전 소득으로 잡혔습니다. 월 소득 200만 원이 추가된 거죠. 정 씨는 너무 억울하다며 소명 자료를 제출하셨습니다. 대출 계약서, 통장 내역,
아들과의 차용증까지요. 그 서류 준비하는 데만 한 달이 걸렸고요. 결국 인정받긴 했지만 그 한 달치 연금은 못 받으셨습니다. 네 번째 사례, 인천 계양구 75세 윤 씨 이야기입니다. 윤 씨는 혼자 사시는 분입니다. 배우자를 일찍 여의시고 혼자서 근근히 살아오셨어요. 그런데 작년에 딸이 엄마 혼자 사시니까 걱정돼요 하면서요. 본인 집으로 모셔갔습니다. 윤 씨는 본인이 살던 작은 아파트를 딸 명의로 증여하셨어요. 내가 죽으면 어차피 내 거니까 미리 줄게. 그 아파트 시세가 2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에 기초연금을 신청하셨어요. 그런데 탈락하셨습니다. 어르신 6개월 전에 2억 원 상당 부동산을 증여하셨네요. 그거 우리 딸 준 거예요. 이제 내 재산 아니잖아요. 하지만 규정은 냉정했습니다. 증여한 지 5년이 안 지났으면요. 그 재산이 여전히 윤 씨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월 소득으로 환산하면 약 150만 원이 추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 인정액 기준을 훌쩍 넘어버린 거예요. 윤 씨는 지금 딸 집에서 눈치 보며 살고 계시답니다. 기초연금도 못 받고 자기 집도 없고요. 제가 이분을 만났을 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젊은이, 나는 자식 잘 되라고 한 건데 이게 죄가 되는 거야? 마지막으로 조금 희망적인 사례도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구 동구 69세 한 씨 이야기입니다. 한 씨는 저처럼 유튜브를 보시는 분입니다. 작년에 기초연금 관련 영상을 우연히 보셨대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재산 목록 정리하고 필요 서류 챙기고요. 7월 1일 당일 아침 8시 30분에 주민센터 앞에서 대기하셨답니다. 9시 정각에 문 열리자마자 신청하셨어요. 그날 1번이었대요. 덕분에 7월분부터 꽉 찬 금액을 받고 계십니다. 부부 합산 68만 원이요. 제가 이분한테 물었습니다. 정보를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유튜브에서 봤어요. 요즘 세상은 발로 뛰는 사람보다 정보를 빨리 아는 사람이 이기는 세상이더라고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정보가 돈입니다. 행동이 답입니다. 여러분이 빠지기 쉬운 치명적인 함정들을 하나씩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함정 첫 번째, 자녀에게 재산 증여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식한테 집 넘기면 재산 없는 걸로 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증여한 재산은 5년 동안 기타 증여 재산으로 따라다닙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2023년에 아들한테 아파트 증여했다면 2028년까지는 그 아파트가 여전히 부모님 재산으로 잡힙니다. 집은 자식 거가 됐는데 세금이나 연금 계산할 때는 어르신 재산인 겁니다. 가장 억울한 상황이죠. 해결책은요. 증여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에 하십시오. 세무사나 복지 상담사와 먼저 이야기하시고요. 이렇게 하면 기초연금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물어보세요. 함정 두 번째, 정기적인 자녀 용돈입니다. 효자, 효녀 자식들이 매달 부모님께 용돈 드리잖아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계좌이체로 받으시면요. 이거 사적 이전 소득으로 잡힐 수 있어요. 특히 매달 같은 날짜에 같은 금액이 들어오면요. 전산이 바로 찾아냅니다. 해결책은요. 용돈은 현금으로 받거나 필요할 때마다 불규칙하게 받으세요. 만약 계좌이체로 받아야 한다면요. 금액이랑 날짜를 조금씩 바꾸시고요. 통장 메모란에 생일 선물, 명절 용돈 이런 식으로 기록해 두세요. 함정 세 번째, 휴면 계좌 방치입니다. 20년 전에 만들고 잊고 있던 통장 있으시죠? 거기 500만 원 들어있다면 그것도 재산입니다. 나 그거 까먹고 있었는데. 복지 시스템은 안 까먹습니다. 금융정보 조회 동의하는 순간 다 나옵니다. 해결책은요. 어카운트 인포 앱으로 잠자는 계좌부터 정리하세요. 본인 명의로 된 모든 계좌가 나옵니다. 필요 없는 건 정리하시고요. 돈이 있다면 주거래 통장으로 모으세요. 함정 네 번째, 고가 자동차입니다. 이건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4천만 원 넘는 차는 무조건 아웃입니다.
중고차든 뭐든 상관없어요. 그럼 3,900만 원짜리 차는 괜찮겠네요? 이것도 위험합니다. 자동차 가액은 보험 개발원 기준으로 책정되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중고차 가격이랑 다를 수 있어요. 해결책은요. 차 사시기 전에 반드시 보험 개발원에서 차량가액 조회하세요. 그리고 여유롭게 3천만 원 이하로 맞추시는 게 안전합니다. 함정 5번째, 명의 신탁입니다. 내 집이긴 한데 편의상 아들 명의로 해뒀어요. 이것도 문제입니다. 실제 소유자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등기부등본상 누구 명의냐가 중요합니다. 명의만 빌려줬다고 하시면 안 돼요. 실제로는 제 돈으로 산 집입니다. 증명하셔야 합니다. 해결책은요. 명의 신탁 관계는 미리 정리하세요. 실제 소유 관계를 명확히 하거나요. 아니면 정식으로 증여 절차를 밟으세요. 자, 이제 생존 체크리스트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항목 중 단 하나라도 어긋나면요. 여러분의 연금은 영원히 될 수 있습니다. 메모하십시오. 첫 번째, 우리 부부 소득 인정액이 395만 원 이하인가요?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 계산부터 하세요. 두 번째, 4천만 원 이상의 고급차나 골프 회원권이 있습니까? 있다면 처분을 고려하세요. 연금이 더 큽니다. 세 번째, 최근 5년 내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했나요? 증여했다면 5년 지날 때까지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거주지가 대도시인지 중소도시인지 농어촌인지 정확히 아십니까?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확인하세요. 다섯 번째, 7월 1일 당일 신청을 위한 서류가 준비됐습니까? 신분증, 통장 사본, 배우자 신분증, 이 세 가지는 필수입니다. 여섯 번째, 금융재산이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까? 휴면 계좌까지 다 찾아서 합산하세요. 일곱 번째, 매달 받는 사적이전 소득, 자녀 용돈 같은 게 있나요? 있다면 방법을 바꾸거나 소명 자료를 준비하세요. 여러분은 몇 개나 통과하셨습니까? 7개 중 5개 이상 통과 못하셨다면 지금 당장 움직이셔야 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하느냐? 저는 지난 3주 동안 실제로 신청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 봤습니다. 그 경험을 토대로 가장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 복지로 홈페이지 모의 계산입니다. 소요 시간은 5분입니다. 가장 먼저 하실 일은 본인이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복지로 검색하세요. 복지로 go.kr 접속하시고요. 복지 서비스 모의 계산 클릭하세요. 기초연금 선택하시고 정보 입력하시면 됩니다. 입력하실 내용은요. 나이, 만 65세 이상인지 확인하시고요. 소득, 국민연금이나 임대소득 같은 거 입력하세요. 재산, 집이나 땅, 예금, 자동차 입력하시고요. 거주지, 대도시인지 중소도시인지 농어촌인지 선택하세요. 5분이면 충분합니다. 컴퓨터 못 다루시면 손주나 자녀분께 부탁하세요. 결과가 나오면 꼭 캡처해 두시거나 프린트하세요. 나중에 신청할 때 참고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2단계, 서류 준비입니다. 소요 시간은 1일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은요. 필수 서류로 신분증,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이요.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배우자 신분증, 부부 신청 시 필요하고요. 배우자 통장 사본도 필요합니다. 상황별 추가 서류는요. 임대소득 있으면 임대차 계약서, 사업소득 있으면 사업자 등록증이나 소득금액 증명원, 재산 증여했으면 증여계약서나 등기부등본, 자녀 용돈 받으면 소명자료 준비하세요. 서류는 미리 준비해 두세요. 7월 1일 당일에 준비하려면 늦을 수 있습니다. 3단계, 주민센터 방문 예약입니다. 소요 시간은 한 통화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7월 1일 당일은 주민센터가 폭주할 겁니다. 제가 담당 공무원한테 물어봤더니요. 그날 아마 전쟁터일 거예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요. 방법 하나, 사전 예약입니다. 6월 중순쯤 주민센터에 전화하세요. 7월 1일 기초연금 신청 예약하고 싶은데요 하시고요.
가능하면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로 예약하세요. 방법 둘, 일찍 가기입니다. 예약이 안 되면 7월 1일 오전 8시 30분에 주민센터 앞 도착하세요. 9시 개청과 동시에 입장하시면 됩니다. 선착순이니까 일찍 가는 게 최선입니다. 방법 셋, 가까운 가족 동행입니다. 혼자 가시기 힘들면 자녀나 손주 동반하세요. 젊은 사람이 같이 가면 서류 작성이 훨씬 수월합니다. 주민센터 위치는 주민센터 찾기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4단계 129 전화 상담입니다. 소요 시간은 10분입니다. 궁금한 게 있으시면 미리 물어보세요. 129번은 보건복지 상담센터입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해요. 물어볼 내용은요. 저희 부부가 기초연금 부부 감액 폐지 대상인지 확인하고 싶은데요. 소득 인정액 계산이 맞는지 봐주실 수 있나요? 7월 1일에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이런 거 물어보세요. 상담원 분들이 친절하게 알려주십니다. 통화 내용 메모해 두시고요. 상담원 이름도 물어서 적어두세요. 5단계 신청 당일입니다. 디데이죠. 2026년 7월 1일 아침입니다. 오전 8시 30분에 주민센터 도착하세요. 대기번호표 뽑으시고요. 오전 9시에 창구 호출되면 신분증, 서류 제출하세요. 공무원 안내에 따라 신청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작성할 내용은요. 기본 인적사항, 소득 내역, 재산 내역, 금융정보 제공 동의입니다.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금융정보 제공 동의는 필수입니다. 동의 안 하시면 신청이 안 돼요. 오전 10시쯤 되면 접수증 받으시고요. 접수번호 확인하세요. 처리기간 안내 받으실 텐데 보통 30일 이내입니다. 6단계 결과 확인입니다. 신청 후 30일 이내에 나옵니다. 신청 후 약 한 달 내로 결과가 나옵니다. 결과는 3가지 방법으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우편 고지서로 집으로 발송되고요. 문자 알림도 오는데 휴대폰 번호 등록하셔야 합니다. 복지로 앱으로 온라인 확인도 가능해요. 합격하셨다면 축하드립니다. 신청한 달부터 매달 25일에 입금됩니다. 통장 확인하세요. 탈락하셨다면요. 탈락 사유 꼭 확인하세요. 소명자료 제출할 수 있는지 물어보시고요. 불복 신청도 가능합니다. 60일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요. 내일 아침 여러분의 통장에서 14만 원이 증발합니다. 자,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30분 가까이 떠들었는데요. 핵심은 딱 3줄입니다. 첫째, 2026년 7월 1일부터 부부라고 연금 깎는 법이 사라집니다. 둘째,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국가도 입 싹 닫습니다. 셋째, 무조건 본인이 신청해야 3,360만 원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도 나중에 하지 뭐 하시는 분들 계시죠? 한 달만 늦어도 14만 원입니다. 소고기 세근 값입니다. 손주 용돈 2번 줄 돈입니다. 그 돈이 그냥 하늘로 날아갑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리고 우리 자신이요. 몰라서 손해보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정보는 이제 알려드렸습니다. 남은 건 여러분의 행동입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말씀드릴게요. 첫째, 이 영상 저장하세요. 나중에 다시 볼 수 있게요. 둘째, 부모님께 이 영상 공유하세요. 카톡으로 보내드리세요. 셋째, 복지로 사이트 들어가서 모의 계산하세요. 5분이면 됩니다. 넷째, 주민센터 전화번호 저장하세요. 6월에 예약하실 거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소중한 연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보험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실수록요. 더 많은 어르신들이 손해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1번, 오늘 바로 서류 준비 시작한다. 2번, 아직 뭐가 뭔지 모르겠으니 더 알려달라. 3번, 우리 부모님께 이 영상 바로 보내드린다. 여러분의 노후는요. 아는 만큼 지킬 수 있습니다.
정보가 돈입니다. 행동이 답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노후, 제가 함께 지켜드리겠습니다.